금이 100만 원이 넘어 버렸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던 그 숫자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3년 전만 해도 1돈에 40만 원 될 것이라고 했을 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습니다. 4달 전 한 돈에 곧 100만 원 갈 거라고 했지요. 근데 넉 달 만에 100만 원을 넘어버렸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손에 들린 스마트폰, 그리고 통장에 찍혀 있는 그 숫자들, 과연 그것들이 10년 뒤에도 지금과 같은 가치를 지니고 있을까요? 아니, 당장 내년에는 어떨까요? 2026년 1월 1일, 전 세계 금융시장은 새해의 설렘 대신 유례없는 경악과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죠.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금값이 2,000달러만 가도 거품이다, 이제 끝물이다 라고 떠들던 자칭 전문가들이 수두룩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5,000달러는 이제 시작이라는 소리가 나옵니다. 월가의 거물들은 이제 6,000달러를 넘어 1만 달러, 심지어 2만 달러까지 수직 상승할 것이라는 공포 영화보다 더 소름 돋는 예언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금값이 지금보다 4배가 더 뛴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건 단순히 금이 비싸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평생을 바쳐 모아온 그 지폐들의 가치가 사실은 녹아내리는 아이스크림처럼 소리 없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히 금값이 올랐다는 재테크 뉴스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철석같이 믿어왔던 현대 금융 시스템이라는 거대한 배가 침몰하고 있다는 신호탄이며, 그 아비규환 속에서 당신의 가족과 미래를 지킬 유일한 구명보트를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에 대한 생존 전략입니다. 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미친 듯이 금을 긁어모으고 있는지, 왜 이제는 땅을 아무리 파도 금이 나오지 않는다는 피크골드의 저주가 우리를 덮쳤는지, 그리고 왜 당신의 자산 15%를 당장 금으로 바꿔야 하는지 아주 깊숙한 곳까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제부터 눈 크게 뜨고 단 한 문장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미래가 이 10분에 달려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가장 먼저 우리가 직시해야 할 불편한 진실은 바로 우리가 쓰는 돈의 정체입니다. 여러분, 지금 주머니에 있는 10,000원짜리 지폐 혹은 통장에 찍힌 그 숫자가 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국가가 보증하니까? 경제가 잘 돌아가니까? 아닙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그건 그냥 집단적인 믿음일 뿐입니다. 종이에 숫자를 써놓고 우리 모두가 이게 가치가 있다 라고 약속한 것에 불과하죠. 그런데 만약 그 약속을 지켜야 할 주체가 약속을 어기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세계 경제의 심장이라는 미국을 한번 보세요. 미국의 국가 부채는 이제 인간의 뇌로는 계산조차 불가능한 수준으로 불어났습니다. 34조 달러, 35조 달러. 이 숫자는 지금 이 순간에도 매 초마다 수억 건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서울로 치면 그냥 좁은 개천 수준이었던 빚의 규모가 이제는 온 지구를 집어삼키는 대홍수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미국 정부가 이 빚을 갚을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갚을 능력이 없죠.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방법은 아주 간단하고도 비겁합니다. 바로 돈을 더 찍어내서 빚을 돌려막는 것입니다. 시장의 달러라는 종이 조각이 홍수처럼 넘쳐납니다. 그럼 달러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넉마주의가 던진 쓰레기처럼 떨어지겠죠. 우리가 느끼는 미친 물가 상승은 사실 물건값이 오른 게 아닙니다. 달러라는 돈의 힘이 너무 약해져서 예전엔 지폐 사퇴 한 장으로 사던 사과를 이제는 지폐 10장을 좌어야 살 수 있게 된 것뿐입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르지만 진짜 이름은 돈값의 자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 세계의 영리한 포식자들, 즉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절대 아니죠. 그들은 이미 수년 전부터 이 거대한 사기극의 결말을 눈치채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러시아, 인도, 그리고 중동의 부국들까지. 그들은 자신들이 쥐고 있던 달러를 쓰레기통에 내던지고 그 자리에 진짜 물건인 실물금을 채워넣고 있습니다. 정말 소름 돋지 않나요? 돈을 마음대로 찍어낼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자들이 정작 자기들이 찍어낸 돈을 못 믿어서 금을 사재기하고 있다는 이 아이러니를 말입니다. 이건 마치 타이타닉호가 빙산에 부딪히기 직전 선장과 1등실 손님들이 일반 승객들 몰래 구명보트를 독점하는 것과 똑같은 풍경입니다. 그들은 알고 있는 겁니다. 종이돈은 언제든 휴지통으로 직행할 수 있지만 금은 지난 5,000년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가치가 0이 된 적이 없다는 사실을요. 그럼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아니, 그래도 금값이 5,000달러면 너무 비싼 거로 아니야. 지금 사면 산꼭대기 잡는 거 아니냐고. 자, 여기서 우리는 피크 골드, 픽골드라는 개념을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금값 2만 달러 시대가 결코 허무맹랑한 소리가 아닌 핵심 이유거든요. 금은 비트코인처럼 컴퓨터로 채굴하는 것도 아니고 지폐처럼 인쇄기로 찍어낼 수도 없습니다. 지구라는 거대한 금고 안에 딱 한정되어 있는 보물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인류가 그동안 캐기 쉬운 금은 이미 다 캐버렸다는 겁니다. 이제 금광을 하나 발견하려면 인공위성을 띄워 지구 전체를 샅샅이 뒤져야 하고 발견하더라도 지하 수천 미터, 섭씨 60도가 넘는 지옥 같은 구덩이를 파고 들어가야 합니다. 게다가 그렇게 힘들게 파 내려가도 금이 나올 확률은 복권 당첨보다 힘들어졌습니다. 예전엔 흙 1톤을 파면 금이 한 주먹 나왔는데 이제는 먼지만큼 나옵니다. 한마디로 금의 공급이 물리적 한계, 즉 피크에 부딪힌 겁니다. 강남에 아파트를 짓고 싶은데 이제는 서울 하늘 아래 지을 땅이 단 한 평도 남지 않은 상황과 똑같습니다. 공급은 꽉 막혔는데 전 세계 중앙은행과 억만장자들의 수요는 폭발하고 있다. 그럼 가격은 어디까지 갈까요? 6,000달러? 1만 달러? 아니요, 어쩌면 우리는 숫자의 의미가 사라지는 지점까지 금값이 폭등하는 걸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건 스탈링그라드 싸대기 갈길 정도의 치열한 쟁탈전이 이제 막 시작된 것에 불과합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건 이런 거대한 시대의 변화를 대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매일 아침 출근해서 상사에게 깨지며 열심히 일하고 월급을 받아서 성실하게 적금을 붓습니다. 그런데 그 저축한 돈의 구매력이 자고 일어나면 쥐도 새도 모르게 깎여나갑니다. 10년 전 1억 원으로 살 수 있었던 아파트가 지금은 10억을 줘야 살 수 있다면 당신의 1억 원은 사실상 90%가 삭제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앉아서 코베이는 정도가 아니라 앉아서 전 재산을 강탈당하고 있는 꼴이죠. 국가와 은행은 여러분에게 저축이 미덕이다 라고 가르치지만 실제로는 여러분의 저축을 인플레이션이라는 세금으로 야금야금 뺏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단순히 돈을 더 버는 법이 아닙니다. 바로 내 자산을 지키는 법입니다. 여러분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한번 냉정하게 보세요. 만약 여러분의 자산이 100% 현금이나 원화 예금 혹은 국내 주식으로만 되어 있다면 당신은 지금 거대한 쓰나미 앞에 모래성 하나 쌓아놓고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강조하는 골든 플랜은 명확합니다. 전체 자산의 최소 10%에서 15% 정도는 반드시 실물금 혹은 금 관련 자산으로 보유하라는 겁니다. 이건 수익을 내서 람보르기니를 사겠다는 투기가 아닙니다. 화폐 시스템이 붕괴하고 달러가 종이 조각이 되어 계란 한 판에 100만 원을 줘야 하는 미친 세상이 닥쳤을 때 당신의 아이들을 굶기지 않고 지켜줄 최후의 생존 보험입니다. 그럼 어떻게 사야 하느냐? 가장 좋은 건
역시 실물금, 즉 99.99% 골드바를 사서 여러분만 아는 곳에 꽁꽁 숨겨두는 겁니다. 내 손에 쥐고 있다는 그 묵직한 안도감은 디지털 숫자가 줄 수 없는 최고의 심리적 방어선이 됩니다. 하지만 금고가 없어서 불안하거나 사고 팔 때의 세금이 걱정된다면 KRX 금거래소나 금 ETF 같은 방식을 활용하세요. 중요한 건 수단이 아니라 금이라는 실물 가치를 내 소유로 만들었느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10년 뒤 여러분의 자녀가 물을 겁니다. 아빠지 엄마, 2026년에 금값이 100만이었을 때 왜 아무것도 안 했어? 그때 우리 재산을 조금만 금으로 바꿨어도 지금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텐데 라고 말이죠. 그때 가서 그땐 그게 비싼 줄 알았지 라고 후회하며 고개를 떨구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때 내린 과감한 결단 덕분에 풍요로운 노후를 보내며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계시겠습니까? 역사는 한 번도 거짓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로마 제국이 화폐에 불순물을 섞어 가치를 떨어뜨렸을 때도 독일 베이마르 공화국에서 돈으로 땔감을 대신할 정도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을 때도 결국 마지막까지 살아남아 승리한 자들은 금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혼돈은 어쩌면 수백 년 만에 한 번 찾아오는 거대한 경제적 리셋의 신호탄입니다. 세상이 미쳐 돌아갈 때 우리는 더 냉철해져야 합니다. 남들이 이번엔 다르다, 코인이 답이다, 주식이 최고다라며 화려한 불꽃놀이에 취해 있을 때 여러분은 조용히 인류 역사가 5,000년간 증명해온 가장 단단하고 묵직한 방패를 준비하세요. 오늘 제가 드린 이 긴 이야기가 여러분의 머릿속에 거대한 느낌표를 남겼기를 바랍니다. 긴 설명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의 작은 실행 하나입니다. 지금 당장 금은방으로 달려가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내 자산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괴물에게 얼마나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있는지, 내가 믿고 있는 이 종이돈이 과연 내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있는지 단 10분만이라도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거친 자본주의의 바다에서 길을 잃고 침몰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가장 날카롭고 생생한 지식의 등대가 되어 드릴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이 시대에 가장 위험하고 무모한 도박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데 단 1%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제가 더 깊은 진실을 파헤쳐 올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세상의 소음은 무시하고 본질에 집중하세요. 그때까지 여러분의 자산과 미래가 황금처럼 영원히 빛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